우리가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일단 생산자가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을 누구한테 전달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잘 전달해가지고 내가 생산한 물건이 많을 수 있도록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요 연결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로 얘기한다? 유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통은 바로 생산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통은 우리가 뭐냐면은 사실 옛날에는요, 생산이라든가 이와 같은 파트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실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잘 만들어놨는데 결국 이건 뭐냐, 유통 경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형 그런 회사들은 뭐냐, 유통 조직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원활하게 하지만 이런 새로운 중소기업들은 그 유통 자체를 뚫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생산해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데 사실 농민이 이런 유통에 직접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농산물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요, 씨앗 뿌려가지고 수확하기 바쁘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디가 판매하고 하는 이런 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또 인력도 없어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의 뭐 젊은 영농 후계자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뭡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이 뭡니까? 가족 영농이고, 예? 그래서 소규모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유통에 뛰어들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농산물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경우는 결국 우리가 농민이 직접 생산자로서 이게 유통을 한 소비자까지 연계해준 물론 부분적으로 있지만 대다수가 바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농산물이 갖고 있는 한 특성이다. 그럼 일단 유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생산자가 생산하기 전 단계하고 생산하고 난 다음의 단계까지, 그 다음에 판매하고 난 다음에까지. 그럼 유통은요,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다. 그럼 봐. 좁게 보면요, 생산자로부터 마지막 어디까지 가는데 소비자까지 가는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을 좁은 의미의 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생산을 하기 전 단계도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내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품목을 농사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배추를 심을 것이냐, 무를 심을 것이냐, 아니면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냐, 배나무를 심을 것이냐, 아니면 감나무를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일단 보세요. 생산 전 단계부터 이미 뭐가 돼야 됩니까? 유통은 사실상 시작된다 보면. 그러면 생산자인 농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장래에 판매가 원활한 그런 제품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생산 전 유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배추를 직접 했어요. 그러면 배추를 생산했다 합니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까지 갔어요. 그럼 소비자까지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까지 유통이라. 그럼 판매 후 유통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상품을 소비한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판매 후에도 물어볼 수 있겠죠. 맛이 어땠느냐, 예? 아니면 뭐 만족하느냐, 아니면 다음에 혹시라도 또 구매 의사가 있는지, 뭐 이와 같은 것도 사실상 필요하죠. 그럼 사후 서비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판매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다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통화 좁게 보면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을 좁은 유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바로 생산하기 이미 전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하고 난 이후까지도 연결되는 이것을 우리가 넓게 물어볼 수 있다? 바로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유통은 뭡니다. 그냥 생산자로부터 어디까지 소비자가 연결되는 요 과정, 일련의 과정까지를 우리가 보통 유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유통의 기능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물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바로 생산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배추 심었을 때, 무를 심었을 때 과연 그것이 가격이 판매 시점에 가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뭐 예측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이제 교환. 그래서 바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게 그 유통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다시 이제 판매하는 요걸 우리가 교환하는 기능이라 하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이죠. 그다음 우리가 물리적 기능으로서 뭐 수송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가공 또는 거래 예측, 그래서 여러분 촉진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광고 파트죠. 이게 유통을 좀 더 막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판매 후 활동까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유통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역할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통이 없다면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가 유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순환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놔도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비자까지 말할 수 없어요.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작업 자동 시절 같으면 유통이 필요 없죠. 그러면 내가 농사지어가지고 내가 소비하니까 유통이라는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갈수록 유통의 중요성은 매주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 거. 그럼 유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또 사실상 오늘날 뭐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만큼, 유통이라고 얘기할 만큼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아주 큰 뭐한다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책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바로 윤활유다. 그래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 피해.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많이 우리가 섭취했다 하더라도 이걸 뭐 해야 돼요? 온몸에 골고루 피가 뭐 해야 돼요? 그 영양소를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만이 몸의 전체 그 건강할 것과 똑같아서. 그러면 결국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활하게 잘 뭐 돼야만이 유통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만이 결국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증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농산물이 갖고 있는, 유통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이제 이 농산물 유통은 또 다른 일반 공산물하고 조금 더 다른 특성이 또 있죠. 일단 농산물은요, 생산 단계부터 좀 특성이 있죠. 일단 농산물은 뭐가 있나? 첫째, 토질에 따라서. 두 번째, 뭐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뭐 한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키워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 갑자기 냉이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얼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뭐냐 다 썰고 버린다든가, 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농산물은 일단 다른 제품과 다르게 첫째 생산 단계부터 뭐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후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하나. 두 번째 또 농산물의 특성이 뭐냐면 아무래도 장기 저장이 좀 힘들잖아요. 생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배추를 생산했다 한들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수송 과정이라든가 또는 저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뭐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뭐 냉이를 붙다든가 아니 열일이 붙다든가 뭐 해가지고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 또 이게 농산물의 특성이 부피라든가 무게에 비해서 가격이 뭐예요?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송 비용이나 이런 것이 농산물 유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뭐 배추 한 포기 여러분들 이거 농민이 만약에 200원, 300원 받고 팔았는데 이걸 한 차 실어가지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수송 비용이 오히려 배추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농산물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등등에 따라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농산물은 기후에 따라서 소비하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안 먹어요? 김치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여러분들 아무리 뭐 이렇게 맛있게 담아가지고 유통을 뭐 저장 가공했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판매해도 안 먹어. 특히 요즘도 우리가 뭐가 줄어요? 쌀의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쌀의 풍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뭐 농민들이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농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농토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생산 기술이 향상되다 보니까 뭐가 적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뭐 이렇게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기후에 이런 것을 좀 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 또 하나가 이게 쌀의 소비가 뭐예요? 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쌀의 소비가 줄어야 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농산물의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전체 고려해라 하는 겁니다. 예.